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아키텍처 비즈텍처의 백호준입니다. 만약 우연히 떠난 여행에서 3억 원의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걸 놓치시겠습니까? 저는 단순히 놀러 갔다가 약 25만 유로, 약 3억 5천만 원의 규모의 비즈니스를 기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고 간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돈이 흐르는 구조를 가지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비즈니스의 성공 결과가 어떠신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법과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이비자 섬에서 연 25만 유로, 하나로 약 3억 원 정도 되는 비즈니스를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여행을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놀러 갔다가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한 건데 이것은 저의 센스라고 말하면 혹시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서 여기서 사업을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어떻게 실행할지 댓글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비자 섬을 들어보셨나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힙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비자는 스페인 본토에서 1시간 거리의 작은 섬이지만 여름이 되면 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 아시아, 심지어 호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 최고의 EDM,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의 성지 이비자는 단순한 해변 휴양지가 아니라 글로벌 클럽 문화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매일 밤 세계적인 DJ들이 공연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들이 문을 엽니다. DJ들이 직접 이비자 투어를 돌 정도로 음악과 파티의 메카인 곳이죠. 이비자는 부자들의 놀이터이기도 유명합니다. 억만장자들이 여기서 초호화 요트를 띄우고 헐리우드 스타들은 프라이빗 빌라에서 휴가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돈이 많아야 즐길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배낭여행객들도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도 함께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럼 이 섬에서 돈이 도대체 어떻게 흐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환경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름 5개월 동안 한 회 관광 수익이 대부분 발생하고 클럽 VIP 테이블 하나에 만에서 최고 비싼 것은 10만 유로까지, 럭셔리 빌라는 한 주에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일반 여행객들은 숙소 찾기가 너무 힘든 곳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숙박 비즈니스가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섬에서 약 연 25만 유로 규모의 게스트하우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간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행을 갔다가 비즈니스 기회를 만나게 된 것이죠. 우연한 아이디어와 실행으로 그 안에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비자는 그냥 핫플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니 돈이 돌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 더 깊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비자라는 곳에 여행을 가서 제가 만나봤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비자는 전 세계 EDM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데 숙박비가 미쳤다라는 것이죠. 특히 성수기 5월에서 약 10월 되는 이 사이에는 호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텔, 호스텔이라고 하는 곳이 1박에 50만원, 100만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너무나도 비쌉니다. 그렇다고 저렴한 숙소를 찾으려면 이미 마감이거나 여행을 망치기가 일수인 시설이 열악한 곳이죠. 그래서 저는 현지 정보를 더 조사하기 시작했고 단순히 숙박비가 비싸네 라고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분석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포인트,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데이터를 찾아라. 저는 유럽 여행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국 관광객이 이비자에 많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보통, 물론 저도 그렇지만 프라이빗한 공간을 선호하는 성향도 있고 여행에서 가성비, 가심비를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기회를 보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풀장이 딸린 집을 빌려서 한국 관광객을 쉐어하면, 한국 여행객들을 같이 지내면서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실행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수영장이 딸린 집을 에어비앤비에서 찾게 됩니다. 여름 시즌 한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였지만 테스팅 차원에서 한번 저의 여행 기간 동안 에어비앤비를 렌트를 하고 그 쉐어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숙박비를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고정비, 렌트비가 한 번에 해결되고 남은 공간을 쉐어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서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재밌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처음부터 이걸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접근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돈이 흐르는 패턴을 보고 작은 실험을 했고 확신을 얻은 다음에 실행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캐시플로우를 확인하라. 이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잘 되는 식당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 식당은 하루에 몇 번 테이블이 회전할까? 1인당 객단가는 얼마나 될까? 고정비, 임대료, 인건비, 변동비, 식자재, 운영비는 어떻게 나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가게가 돈을 벌고 있는 구조가 보입니다. 제가 이비자에서 했던 것도 똑같은 원리였던 것이죠. 자, 먼저 시장을 분석하고 작은 테스팅을 해보고 캐시플로우를 확인한 다음 실행 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결국 비즈니스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동시에 실행, 돈이 흐르는 방향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할 줄 알면 어디서든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먼저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 시장에서 돈이 흐르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 흐름을 활용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초기 투자금과 수익 구조가 확실한가입니다. 비즈니스는 결국 돈이 만들어지고 흘러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비자에서 우연히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했지만 돈의 흐름을 분석했기 때문에 실행까지 옮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기준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실행 계획을 짜보세요. 지금 이 순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댓글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나요? 이런 찐 경험을 나누는 유튜브 채널 사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독을 안 해두셨다면 다시 찾아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나눈 비즈니스의 성공 결과가 어떠신지 궁금하시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에게 비즈니스 기회나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비즈니스를 실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 기대해 주시고 이비자의 사업 비즈니스 결과도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아디오스!